자, 입시왕 긴급방송 중간고사의 달인이 알려주는 내신 그리고 수학 공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이고요. 오늘 왜 긴급방송을 마련했냐면 네이버에 입시왕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내신 공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총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이때가 아마 제가 그 입시왕 라이브를 통해서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허접하다. 한희쌤 저거 다 남들 하는 얘기고 저거 수학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저 인간 저거. 그래서 급하게 그 해당 글을 올려주신 당사자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왕 카페에서 부금술사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고 있는 최혜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험생이었죠 작년까지? 아, 네네. 네, 작년까지 수험생이었고 올해 이제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부금술사님이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고요.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가시면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뭐 자주 글을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올릴 때마다 야, 이분 대단하다. 그리고 합격 수기도 올려주셨죠 저희한테. 아, 네네. 그래서 일단 부금술사님과 함께 내신 공부 방법 실제로 작년까지 수험생활을 하면서 거의 전교 1등 하지 않았나요? 아, 최종 순위는 네. 전교 2등, 자연계 1등. 그래, 자연계 전체 1등이었고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뭐 대학이나 과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아, 저는 현재 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2사학번에 진학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이제 수리과학부. 네네. 네. 자연대학이 거기 그 도서관 옆에 있었나 거기? 아, 네네. 도서관 옆에 그쵸. 인문대랑 자연대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서울대학교에 올해 신입생으로 합격을 하셨고 무려 수리과학부입니다. 아, 네네.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기 실제로 합격생들 보면 막 영재고이들 있지 않아요? 아, 제가 네. 그 1월 달에 선배와의 만남이라고 약간 1차 OT처럼 네네네. 수시 합격생들끼리 모여서 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저희 조가 5명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2명인가 3명인가가 수능을 안 보고 들어왔어요. 맞아. 네네. 다 영재고 뭐 과학고 네네네. 애들도 많고 진짜 수학적으로 탁월한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수학도 원래 진짜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또 이제 거의 전교 1등급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직히 열심히 살았죠. 아, 네네. 네. 지금은 약간이 좀 힘이 빠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되게 열심히 살았던 맞습니다. 기억이 그게 있죠. 쉽지 않은데 아예 이제 전교 1등급 성적을 유지를 해서 내신 성적을 유지를 하고 수학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잘하기도 하고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하다가 보면? 아, 그쵸. 내신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그렇지. 거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금술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중간고사 대비 특집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말고 이제 전반적인 과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접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그냥 싹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럼 싹 다 외웁니까 진짜? 그렇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싹 다입니까? 일단 이 싹다라는 거에 그 정의를 개념을 해서, 정의를 해야 돼, 생각을 개념을. 해봐야 되는데 애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 자, 일단 교과서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프린트나 네. 부규제나 그런 그쵸, 것도 그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별도로 수업해서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교 내신 기출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한 범위 내에서 네. 구석구석. 네네. 예,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통암기라고 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 네. 뭐 가끔 해보셨나요, 통암기도? 제가 한 거는 이 외웠다의 기준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외웠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뭐 이제 저는 이제 네. 페이지 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뭐 그 주의예요.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닌데 거의 백지 상태에서 네네. 내가 공부한 1단원 내용을 네.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아, 그쵸. 네. 우리 아이들은 한 보통 2번, 3번 보면 네네. 시험 공부 다 했니? 응, 다 했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 못하고. 네. 근데 정말로 이제 최상위권들은 요 정도로 해버린다. 네. 네. 이게 꼭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백지 상태로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내가 뭐가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맞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글 남겨주신 것도 보니까 한 시험 거의 일주일 전까지 본인이 한 5회독에서 거의 6회독, 7회독까지 돌렸다. 그러니까 이 네네. 회독이라는 게 한번 시험 범위를 쓱 한번 읽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네.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나 프린트 읽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간단한 개념서 같은 데서 문제풀이를 아주 이제 라이트하게 하는 게 될 수도 가볍게 있고 하면서. 네네. 네. 그렇게, 그런 여러 네. 가지 방법들을 모두 회독으로 취급을 해서 저런 네네. 회독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힘을 빼고 공부하긴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다 디테일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어려운 네네. 것까지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일단 정찰하는 느낌으로 제 기준입니다. 저는 아. 정찰하는 느낌으로 한 살살 본 다음에 너 여기 있구나. 야, 이건 너 어려운데. 어이씨.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 대충 한 다음에 2번, 3번 하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좀 더 열심히 보고 뭐 3번, 4번쯤에 이제 더 열심히 보고 어려운 거 그때 가서 잡으러 들어가고 막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부금술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맥락은 비슷해요. 네. 저도 이제 첫 번째 볼 때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개념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 몰이 이런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약간 정찰하듯이 보는 게 난 좋다고 봐. 네네. 처음에는. 이제 searching 그쵸, 하는 그쵸, 거고. 그쵸. 두 번째부터는 네. 이제 교과서를 봐요. 교과서를 보고 내용을 숙지를 해요. 그다음에 덮어요. 내가 떠올리는 거를 생각을 해봐요. 몰이 어땠고 뭐 이제 뭐 ADH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다시 교과서를 펴요. 이제 내가 얘기한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고 내가 생각을 못한 부분들의 밑줄을 쳐요.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외워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르네. 나름 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백지 암기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자기가 이해 안 됐거나 기억 안 나는 부분을 계속 테스트를 했구나. 셀프 그렇죠, 테스트처럼. 그렇게 2번, 3번, 4번, 5번 돌리면서 진짜 통암기 구석구석에 있는 사소한 내용까지 그냥 싹 다. 그렇죠. 네, 그게 싹 다죠, 진짜 싹 다. 왜냐면 이제 2등급과 1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들은 다 사소한 부분에서 나오게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 싹 다 외우는 경지에 대해서 우리 부금술사님께서 얘기했고, 특히 본인은 그 소위 말하는 백지암기법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일종의 셀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쵸, 한번 그쵸. 덮어놓고 한번 막 이렇게 떠올려 봐. 근데 뭐 생각이 잘 안 나. 그럼 이제 다시 그 파트 다시 한번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럼 진짜 다 생각이 나, 막판에는. 막판 가면은 이제 그게 다 생각이 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진짜 치열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싹 다 외운다의 개념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책 덮고 진짜 그 단원 내용을 줄줄줄 다 얘기하는 경지가 있어요, 어머님들. 혹시 이제 학생 여러분들. 그 정도 해야 싹 다 외운다의 개념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가 된 게 국어 영어는 좀 외부 지문이 있어서 이건 좀 다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요. 가끔씩 예를 들면 국어에서 뭐 문학 시험을 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 작품이 나온다.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이런 거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학생이 그 국어랑 영어의 수능 공부를 착실히 해왔다면은 그 수능 공부를 해온 범위 안에서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이라는 거의 본질은 결국은 변별이잖아요. 내신 시험이 그렇게 어렵고 외부 지문 나오고 이러는 이유가. 근데 이거를 그 수능 문제 이상으로 꼬아서 내는 순간 이것은 또 반대의 의미로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소위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그쵸. 지문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냥 수능처럼 대하면 되는 거다. 그쵸. 너무 막 쫄 필요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수능 대비가 안 돼 있는데요. 평소에 안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대비가 안 돼 있으시면은 일단 영어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고. 근데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네네. 막 수능 스타일의 외부 지문을 많이 섞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긴 있다. 다만 이제 수능이라는 큰 틀에서 준비하면 뭐 그렇게까지 괴롭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쵸. 그런 얘기신 것 같고. 영어 내신 공부할 때 약간 쟁점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통째로 다 외워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영어는 다 진짜 다 외운다. 이게 1번. 아니다. 그 시간 낭비다.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건 착착착착 빨아서 그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이제 학설의 대립 중이거든요. 이 부금술사님은 어떤 쪽 지지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게 제가 내신에서 등급을 깎아 먹은 게 거의 다 영어긴 해요. 그래요? 거의 영어는 1등급을 한 번밖에 못 받아봤어요. 내신이 되게 좋거든. 네. 거의 의대 쓸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거 다 영어가 깎은 거야. 네, 거의 다 영어죠. 제가 영어를 빼고 계산을 하면 1.0대가 나오는데. 진짜? 네. 왜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니까 다 외웠다, 통째로 다 외웠다. 아니다, 중요한 거를 더 집중적으로 외웠다. 보통 아이들은 이 후자 이쪽을 지지 많이 합니다. 네네. 대부분 95%. 근데 아마 제가 전자가 안 돼서 2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때려 외우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역량도 다르고 그래서 다 외우지 못하는 애들도 실제로 있거든. 있죠. 근데 이제 1등급을 끝까지 가려면 사실 저는 다 외우는 게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부금수대 여기 또 잘못된 공부 방법에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지문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아까 살짝 얘기하신 게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외울 만큼 다 외운 다음에 문제풀이나 이런 걸 좀 나중에 몰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개념 외운 거를 점검할 때 써요. 제가 아까 이제 시험 한 3, 4주 전부터 회독을 5에서 7회독 정도 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외운 거를 문제의 형태로 점검을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짜잘한 풀이 팁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풀이가 필수적인 거는 필수적인데 근데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문제집 많이 푸니까 이거 하면서 나는 많이 외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특히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요. 중간고사에. 네네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서술형이 중간고사에 나오고 기말고사는 100% 객관식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서술형 문제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술형 문제는 특히나 개념이 그냥 탄탄하게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술형이 대응이 되는 거지. 그쵸. 그냥 문제 막 깨작깨작 풀었다고 그 개념이 잊게 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근데 많은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목격한 많은 아이들의 공부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원에서 막 정리를 해줘요. 예를 들면 국어라고 할게요. 국어 하면 이제 학원에서 정리된 유인물이 딱 나옵니다.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수업 듣습니다. 학원에서 듣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학원에서 시킨 거 막 숙제를 합니다. 문제 푼단 말이에요. 틀리고 맞고 한 다음에 또 학원 가서 이렇게 듣고 저건 저래서 틀렸구나 하고 또 숙제 막 하고 평소에는 주로 뭐 보냐면 이제 학원에서 준 유인물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이 준 것도 보지만 보통 이거 중심으로 막 해서 공부한 다음에 문제도 난 중간중간에 많이 풀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내용은. 중간중간에 학원 숙제로 문제 푸는 거 하면서 또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자기가 공부한다고 착각하잖아.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본인은 차라리 그냥 중간중간에 막 문제 막 풀고 막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일단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훨씬 낫더라 나는. 네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아까처럼 막 백지암 기법해서 이제 최대한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실력을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접해보는 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은 것 같고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공부법에서 일단 뭐가 잘못됐냐면요. 하면서 듣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일단. 그렇지. 이거를 눈 똘망똘망하게 뜨고 제대로 들을 거 아니면은 저는 학원 수업을 들어야 되나 싶은.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최상위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은 안 돼요. 우리 애 지금 학원이라도 안 가면 안 그래도 성적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요?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학원 안 가도 됩니까 진짜로? 이게 근데 이거는 살짝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으로 이제 필기구를 잡고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말을 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 원래 네네. 그런 애들이 네. 있어요 네네. 실제로.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옆에서 토크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공부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네. 네. 이런 토크를 받아줄 사람이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딴 데로 새지 않는지 봐주는 사람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낸다는 게 학원 수업도 있지만 결국은 학생이 학원을 안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가 원인이 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사실 학생의 공부 성향이나 성적대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게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진짜 최상위권을 노릴 거라면은 수학이나 조금 더 가서 영어 정도를 빼고 나면은 저는 그냥 집에서 공부를 봐주는 사람을 붙이는 게 낫지 차라리 않을까. 그게 낫다.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부금술사님은 그 회독의 숫자를 극대화시키고 그쵸. 계속 내가 아직 이해 안 된 거나 까먹은 부분 계속 눈에 찾아서 확인하고 네. 요거 하는데도 시간이 아까운데 네. 거기 가서 수업 듣고 있는 게 그 무슨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이게 같아요. 수업을 잘 들으면 괜찮아요. 예, 열심히 들으면 괜찮은데 또 대부분의 이러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안 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암기 과목은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이렇게 회독을 막 많이 하면서 네. 그걸 탄탄히 하고 또 문제풀이에 너무 막 집착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이게 무선이라는 거잖아. 그쵸. 개념 회독. 이 내용 개념 회독. 회독이 제대로 돼야지 문제풀이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네. 좋은 말이네. 같은 시간을 해도 이제 시험 3주 전에 하고 문제 찾고 있는 거랑 시험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뻘 하면서 이제 문제 막 푸는 거랑은 효율이 제 생각에 한 2.7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입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서 틀려봤자 사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 그게 이 공부 방법을 안다는 친구들은 네네네.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를 먼저 풀어서 그 틀린 것들을 제대로 보면서 개념 공부를 빡빡하게 다시 회독을 돌린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저는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틀린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국어 지문을 푸는데 뭐 5번을 틀렸어. 5번 왜 틀렸지? 답지. 3번이 답이네. 3번이 답이구나. 이래서 맞구나. 이래서 틀렸구나. 끝하고 안 봐요. 그치? 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차라리 어느 정도 내공을 쌓은 상태에서 사실 그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틀리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 그쵸.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기간에 문제지만 계속 주구장창 붙잡고 있거나 학원 강의만 주구장창 듣고 있고 이런 건 시간 낭비다.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내공을 쌓은 다음에 뭐 기출 문제는 보통 족보닷컴 이런 거 많이 활용했나요? 네네. 족보닷컴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족보닷컴에다가 과탐 한정으로는 수능 특강도 같이 풀긴 했어요. 이게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나오는 방식이 그 내신식 암기 문제랑 실제 개념이랑 그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풀이가 상당히 괴리가 큰 과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물리의 역학, 화학의 몰이랑 그 양적 관계랑 그 산 염기 파트 있고요. 네. 생명의 유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살짝 달라요. 그래? 그 양상이. 얘네들은 사실 문제풀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수능 인강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좀 고난도 문제나 네네. 좀 문제 푸는 기술적인 게 좀 필요한 파트가 있긴 있고 그거는 본인은 수능 특강이나 인강을 좀 적극 활용했다. 특히 네네네. 2학년 때. 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문제집 풀이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본인은 확인했다,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서술형 대비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네네. 되게 힘들어하는데 서술형은 어떻게 하면 잘 봅니까 이거는? 서술형은 근데 사실 저도 힘듭니다. 그래? 이게 서술형이라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문제 구조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서술형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작품의 정서나 이런 것들은 개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답은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 상황이 종종 나오거든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객관식에서는 네네네. 어쨌든 답은 찍을 수 있는데 그쵸. 이걸 네가 써봐 하면은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가 있구나. 제대로 그래- 공부 안 하면. 그래서 백지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게 특히 서술형에서는 이런 데서 크게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설명해 볼 수 있게. 네네.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게 무슨 그쵸. 뜻인지 뭐 그런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서술형에서 점수가 나온다. 그렇죠. 이제 저는 글로 쓰면은 팔이 아프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그래서 많이 아까 했었어요. 말로 했구나. 그럼 뭐 실제 공부할 때는 누가 앞에 있었어요? 아, 저희 부모님. 아,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이제 뭐 에어팟 끼고 있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런가? 제가 들어줘요, 부모님. 네, 네, 들어주셨어요. 아, 진짜? 저희 부모님 되게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시네. 보통 핸드폰 하면서 딴짓 하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도 그냥 결론은 그거네. 탄탄하게. 그냥 개념 해독 다지면 네, 하면서 네. 부족한 거 자꾸 찾아서 메꾸고 그걸 내가 내 말로 자꾸 설명할 네네네. 수 있으면 좋다. 네. 그 단계까지 만들면 최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부른 이유는 수학 네. 거야. 수학. 수학 전문가니까 또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수학 수리과학부 다니고 있고 최고 대학에서 수학도 원래 좋아하셨죠? 아, 너무 좋아죠. 네, 수학도 원래 좀 하지 않아요, 그죠? 내신은 다 1등급이었어요. 아, 그래? 와. 어쨌든 간에 수학도 좋아하고 잘하는 우리 부금술사님께서 수학 내신을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걸 그쵸.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막 5회독, 7회독 돌린다고 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약간. 아, 네. 약간 달라요. 네, 다르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뭐 개념이 부족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안 되- 어느 안 정도 됩니다, 안 이제 됩니다. 개념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럼 수학은 막 문제만 계속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수학이랑 다른 과목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네. 다른 과목들은 일단 시험 준비를 하면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수학은 보통은 그 전 방학 때 개념은 다 하고 와요. 아, 그치. 선행을 좀 했지. 선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선행을 아예 안 하고 이제 수학을 잘하는 이제 진짜 그런 무서우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보통은 선행을 해서 개념을 한 번쯤 돌고 오는데 그렇죠. 결국은 개념을 한 번 다 했기 때문에 수학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문제풀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을 풀 때 교재를 센이 있고 네. 마플 시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 일품, 고쟁이, 블랙라벨 이런 것들 있는데 네네네네. 이게 저희 학교 기준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평범한 지방 일반고의 정석 같은 학교인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센이랑 마플까지만 제대로 풀어도 1등급은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그 학교의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네네.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은 또 다를 수 있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개념만 외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글을 보니까 뭐 양치기를 해라. 아, 그쵸. 양치기가 뭡니까 이게? 양을 뭐 어떻게 네. 치라는 거예요? 막 그냥 문제 막 한 100권 풀면 돼요, 그냥? 네. 한 20권 막 쌓아놓고 막 푸는 거예요, 그 그러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본인은 몇 권 정도 했습니까? 딱 저는, 권수 정해주세요. 권수. 저는 2권 아니면 3권을 한 권에 최소 3바퀴 이상. 우리 애들 2-3권 정도 푸는데요, 선생님. 그건 한 바퀴 얘기고. 아, 세 바퀴? 네, 3바퀴. 2권에서 3권 정도를 풀되 네. 세 바퀴를 돈다. 최소 3바퀴. 최소 세 바퀴를 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 네. 예를 들면 센으로 할게요. 네. 센에 이제 A, B, C가 있는데 A는 옆에 쓱 보고 슬쩍 계산 하면은 풀리는 게 A고요. 단계가 A 단계, 네네네. B 단계, C 단계, 센이라는 문제집에 그런 게 있죠, 네네. 지금. 난이도에 그다음에 따라서. B 단계는 조금 문제풀이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방향성을 이제 제일 첫머리에서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머리를 좀 굴리면서 풀어야 되는 게 B 단계고요. 네. C 단계는 딱 봤을 때 아니 씨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가 나오는 게 C 단계입니다. 어려운 문제들 진짜. 네네. 근데 이제 1등급을 받으려면은 최종적으로는 C 단계까지 다 풀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센 C랑 비슷한 문제들이 기출로 나온 적도 있고 해서 그 내신 기출로 나왔기 네. 때문에
이제 센 C 정도까지는 풀어야 1등급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파악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뭐 3회 독을 뭐 어쩌라는 거야. 3회 독을. 그럼 문제집을 계속 읽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읽으면 돼, 문제집 한자씩 하면서. 그 읽어봤자 문제밖에 없어요. 응.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단 네, 당연히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풀면서 네. 처음 풀었어, 한번 풀었어. 네, 쫙 한 번 푸는데 이제 센을 첫 번째 풀면서 이제 C 단계는 안 풀리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 풀 때는 안 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B 단계까지만 푸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고 이제 마플 시너지도 이제 뒤쪽에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그 고난도 문제 앞까지 풀어요. 이제 센이랑 마플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 이게 1회독이에요. 일단 한번 쫙 풀었어. 이게 한 바퀴예요. 그다음에 자, 이제 앞에서 틀린 게 있고 그다음 뒤에 게 남아 있잖아요. 고난도 문제가. 네. 자, 두 번째 바퀴에서는 그걸 해요. 두 번째 돌 네네. 때는 내가 안 풀었던 좀 고난도 문제, 안 풀었던 고난도랑 그리고 앞에서 푼 것 중에 틀린 것들. 앞에서 푼 네네. 것 중에 틀린 것들, 혹은 뭐 헷갈린 걸 다시 보던 그쵸, 것도 그쵸. 좋겠죠. 네. 예, 찍어서 맞춘 것도 안 네. 되니까 얘네들을 다시 푸는 거야 그럼? 아, 그렇죠. 다시 풀어야죠. 오. 이게 다시 풀면은 이제 두 번 틀리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안 이건. 풀려. 네.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내가 네네. 수학 공부한 지 오래돼갖고 보통 이제 채점 해갖고 답을 써놓지 않나? 그걸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된다. 저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풀 걸 네네네. 생각해야겠구나 처음부터. 노트에 푸시는 습관을 특히 지금 맞아, 그 좋은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그 학생들 보고 이제 연습장에 풀라고 시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 거의 뭐 여기 보니까 뭐 답이 암기될 때까지 자기는 봤다. 아, 그쯤 되면은 이제 다른 문제집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답이 외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생각하기 전에 답이 생각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 바퀴 돌리다 보면 거기서부터는 효율이 다시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백지 상태에서 내가 틀렸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봐서 다시 그 백지 상태에서 내가 그 푸니 과정을 머릿속에 처음부터 다시 다 떠올려서 한번 푸는 거. 그렇죠. 요게 이제 N회독이구나. 네네. 요걸 보통 한 몇 번 돌립니까, 본인은? 최소 이제 세 바퀴는 정석대로 하고 네 번째 바퀴부터는 제가 만든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집에 문제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 틀린 문제를 오려내요. 막판에. 네, 막판에 이거를 섞어요. 섞어서 그 내신 문제에 나오는 문제 개수만큼 뽑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25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25개를 랜덤으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을 재고 푼다. 시간을 재는 게 뭐야? 실제 그렇죠. 시험 시간처럼 뭐 시간대로. 45분, 50분 뭐 이렇게? 네네, 보통 50 시험 분이지. 시간은 예, 50분인데 마킹 네. 시간 빼고 나면 45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네. 슬롯머신 가챠 게임이라고 네. 본인이 방법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슬롯머신? 뭐 도박해요? 이게 문제 푸는 거 가지고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챠 이런 게 그냥 뭐 네. 뽑기 하는 거잖아요. 네, 뽑는 거죠. 랜덤하게 뽑는다 뭐 네네. 이런 의미인데 게임에서. 그 문제집을 보게 되면요, 네. 문제 유형 앞에 네. 어떤 형태로 푸는지가 나와요. 나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함수의 극한 문제를 푼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0분의 0꼴의 극한 해서 밑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해서 푼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밑에 문제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과 네네네.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하, 중, 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보면은 이거 0분의 0꼴이구나. 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 네, 사실 앞에- 풀이법이 좀 힌트가 다 있는 그쵸, 거 아니야? 힌트가 있으니까. 문제집 순서대로 풀면. 근데 이제 시험에서 저는 0분의 0꼴입니다 하고 광고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숨겨놓고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거의 세 번을 돌렸는데 아직도 안 풀렸거나 헷갈렸거나 틀린 문제들이 있어. 네. 이놈들은 집중적으로 잘라가지고 저는 그냥 한 번이라도 틀린 문제는 싹 다 집어넣어요. 싹 다 집어넣었어요. 이 양반 대단하네. 어쨌든 네네. 1회, 2회, 3회를 하면서 틀렸던 놈들은 다 지명수배처럼 때려놓고. 그쵸. 좋네. 네. 예, 그리고 막판 거의 마지막 주쯤에 여러 번 N회독하면서 이제 또 내공을 쌓았구나. 그쵸.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틀렸던 놈들 너 다 죽었어. 싹 해갖고
그걸로 자체적인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 거네.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그쵸? 네. 아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좀 귀찮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체크하고 자르고 이런 것도. 체크는 풀면서 하시면 되고요. 틀린 문제 체크는 자르는 거는 저희 위대하신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네. 도와줄 수 있지. 그쵸. 근데 이제 문제집 자르고 이런 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쵸. 예, 사람의 스타일 무조건 이걸 하라는 건 아닌데 원리는 이거예요. 네가 문제집 순서대로 계속 풀고 점검만 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은 랜덤하게 나와버리잖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만든 거잖아. 이거는 자체 모의고사를 만든 거네. 그러니까. 그쵸.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1등급 찍는 거지. 그럼 마지막 하나의 그 약점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게 목표예요. 비슷하네. 그냥 아까 그 다 때려 외우는 끝까지 싹 다 외우는 거랑 그쵸. 모든 문제를 내가 싹 다 풀 수 있는 경지에 가겠다. 네, 이게 내신이라는 게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 이 집념이 중요해.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타임 어택에 대비해서 이제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보통 언제쯤 합니까? 처음부터 합니까? 좀 마지막에 합니까? 타임 어택은 저희 아까 그 슬롯머신 가챠 게임 네. 이거 할 때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네네. 좀에 어느 정도 회독이 돈 다음에 그쵸. 예, 시간 딱 재서 푸는 거. 딱 재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시험 전날에 학교 기출을 풀어요. 그건 아껴놨다가 오히려 네네. 마치 그 파이널 그 9월 모의고사 보듯이 그쵸. 6월, 9월 3학년 네네. 예. 수능 파이널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팁인데 네. 그 수학 시험을 칠 때 타임 어택을 크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르는 걸 빨리 넘기면 됩니다. 모르는 걸 넘기면 이거 다 못 푸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다시 와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내가 네. 3번쯤 푸는데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안 풀릴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쵸. 그러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죠. 별표 치고 넘어가야죠. 무조건. 네. 수학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까? 특히 내신은?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는 선생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수학도 그럼 시간 관리, 특히 내신은 좀 짧잖아 이게. 네네. 애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내신 관리에서는 사실상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랑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2학년 과탐들. 네. 얘네들도 킬러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지만 결국 메인은 수학이거든요. 수학은 자 수능을 생각해 보시면요. 수능이 100분에 30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신은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보통 50분을 줍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당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뭐 2배 좀 안 되는 양으로 많은 거예요. 게다가 서술형도 있잖아. 네. 결국은 이 많은 양의 문제를 한 번에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설계하고 모르는 것들은 빠르게 스킵하는 능력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내신 수학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문제풀이 과정을 아예 외워놔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게 교육적으로 그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네. 타임 어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문제들 좀 있잖아요. 그거는 맞죠. 좀 문제풀이 과정까지 보자마자 따다닥 숫자만 대입해서 풀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당연히 시간이 네네.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해주신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막판에 실전 훈련할 때는 시간 재면서 조금이라도 좀 버벅거리거나 뭐 시간 걸릴 것 같으면 일단 제끼는 거 빨리 그때도 연습을 해놓는다. 당연하죠. 혹시 떨리고 이런 건 없어요? 네, 시험 칠 때요? 시험 볼 때 떨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시험 칠 때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엄청 떨리고요. 시험 볼 때는 그냥 이제 무념무상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뭔가 시간이 모자라다 싶으면 다시 떨려요. 그때 뭐 본인만의 방법이 낸 거 있습니까? 뭐 시험 전에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요. 노래를 부르는 건 뭐야 또? 제가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또 정해놨구나 일종의. 네네네. 이게 또 좋아하는 노래랑 그 마음속으로 재생을 하면은 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노래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자 찾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제 자꾸 떨린다고만 하는데 뭐 대비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나도 막 고등학교 때 막 이런 거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좀 내가 안정시킬 수 있는 나만의 그쵸. 뭔가 방법을 만드는 거야. 뭐 이분은 이제 노래를 떠올린 거고 아니면 뭐 우리 아이는 막 뭐 있어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박서준 얼굴만 보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힘들면 박수준 오빠 얼굴을 떠돌린다던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이제 요 앞에다가 이제 연예인 포스터 붙여놓는 게 다 그런 그런 거 이유잖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농담 아닙니다. 그 떨리고 그럴 때 그런 좀 자기만의 의식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아요. 그 수학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난이도 중위권, 하위권 문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적 돌고 막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건 좀 궁금하네. 뭐 내신에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완전 막 고난도 문제 이런 거 혹시 뭐 본인은 따로 연습을 따로 했나요? 뭐 수능 킬러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능 킬러 수준까지는 제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센시에서 나오는 게 2학년 모의고사에 한 21번, 29번 정도 난이도 문제는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풀다 보면 풀리는데 이게 센시도 문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진짜 비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이렇게 해결하는 나만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있냐 이거지.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수리 갖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보통은 버리셔도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버린다. 아. 너무 안 되면 너무 붙잡지 말아라. 네네. 왜냐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본인만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따로 훈련하고 이랬던 노력이 없었나? 이거는 있었을 것 이제 같은데. 내신 얘기는 아니고 수능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얘기. 네네. 나 지금 수능 물어보는 거예요. 수능을 할 때는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한다. 제가 이제 그 현우진 선생님의 유런을 고1 때 처음 봤거든요. 에? 벌써? 고1 2학기 때 그래요? 제가 처음 봤는데 처음 보고 이제 첫 파트가 이제 수1 딱 펴면 수열 나오거든요. 네. 수열 나오면은 여기 문제가 한 20 몇 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하루에 한 4-5문제 정도를 10분 정도씩 고민하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런 고난도 문제를 연습을 할 때는. 하루에 한 4-5문제 아무리 많아도 10문제 안에서 대신에 고민하는 시간은 충분히 잡아요. 한 문제 한다. 10분.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신 볼 때는 이게 딱 보면 이건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탁 하고 이렇게 문제 힌트와 단서만 체크해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고 네네. 요거 연습을 했다면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네, 수능은 그래요. 수능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거는 고3 2학기 때 실전 모의고사 가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하루에 막 고난도 문제 20문제, 30문제 풀지 말고 그러면 멘탈 나가요. 차라리 그냥 4-5개라도 좋으니 그 10분 동안 그건 뭔 생각합니까?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을 이제 따져보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제 뭐든 끄적여 봐야 합니다. 뭐든 끄적여 보면은 이제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답을 보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루에 10분씩 고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풀어서 맞는 문제가 있고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은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맞은 문제는 와 풀었다 이겼다 게임 끝 하고 이제 저 멀리 수능 대비할 때 다시 해봤던 거고 틀린 문제는 다음 날 다시 10분 고민해요. 계속 같은 문제 네. 가지고 네. 일단 틀린 문제들은 또 10분이든 뭐 이게 근데 말이 10분이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길게 하는 거는 또 좋지 않습니다. 본인은 네네네. 이게 딱 한 10분 정도씩 했구나. 10분 정도씩 하되 이거 풀고 다음에 또 고민할 때는 충분히 텀을 두는 게 좋아요. 이거 되게 특이하네. 제가 그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 몇 명 이제 얘기 들었던 거는 자기는 한 문제 갖고 3일 동안 생각해요. 막 그런 애들 실제로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금술사님의 전략은 뭐 한 문제 갖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10분씩 하되 약간 텀을 줘라. 네네. 이거 좋은 방법이다. 이거. 네, 이게 텀을 두고 예를 들면 이제 한 문제가 안 풀려. 근데 다음 날에 이거를 다시 보면은 갑자기 풀릴 때가 있어요. 맞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네. 이거는 겪어봐야지 알아. 이거. 겪어봐야지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막 이거 막 또 오랫동안 고민하기 쉽지 않거든. 그쵸. 수학이 완전 빠진 애들 아니면. 그러니까 부금술사님은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되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 뭐든 끄적여 봐라. 뭐 틀리든 말든 간에 뭐라도 해봐라. 뭐라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해보다가 안 됐어. 오늘도 안 됐어. 그럼 좌절하지 말고 딴 거 공부해. 뭐 단어 외우고 뭐 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다시 보는 거야. 그럼 또 막 해봐. 또 안 됐어. 또 좌절하지 말고
또 덮어놓고 또 딴 거 하다가 딱 봐. 그만 3-4번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 이게 확 떠오른다 이거야? 그쵸. 한 4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은 그때 인강을 보시면 됩니다. 나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진짜 실용적이다. 이게 왜냐면 제가 한때 그 막 창의성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책도 막 찾아보고 네네네. 이랬어. 근데 거기서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고민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어차피 시간 낭비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잠깐 잊어버리래. 그쵸. 딴 거 하래. 네. 차라리 딴 거 하고 딴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람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걸 문제를 놓지 않는다. 맞아요.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작업을 치근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 다시 딱 왔을 때 그 작업이 이렇게 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겪어봐야 합니다. 네, 이거 좋아 이거. 아이들이 수포자 되는 게 사실 여기서부터거든. 그쵸. 그래도 센 A 정도는 풀다가 그쵸. B부터 슬슬 안 풀리다가 C 딱 가면 이제 나는 수학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러잖아요. 정상입니다. 예. 근데 그때 그 고비를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분만 투자하자. 네. 많지 않게. 예. 그래서 뭐라도 끌적거리고 며칠 간격으로 몇 번 정도 한 4번, 3-4번 정도는 한번 찍어보자. 네. 나는 이게 지능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신에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네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학 때 하세요, 방학 때. 방학 때나 이럴 때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일종의 저는 수학적 근육 키우기.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난도 문제 훈련은 지금 부금술사님 의견처럼 이렇게 소수의 어려운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 이건 나는 이 생각을 못했네. 10분씩 된 텀을 둬서 열어보자. 네네. 그리고 중간에 답을 최대한 보지 않는다. 네네. 어쨌든 뭐 수학은 고난도 문제들 때 상당 많은 아이들이 좀 네네.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본인만의 또 노하우를 갖다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부금술사님과 함께한 방송인데 이분이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좀 빨리 가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 돼가지고 또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학 전공자라서 또 수학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 인문계 친구들은 네. 그 고등학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이제 힘내시고 네. 그 이공계 친구들은 대학 와서 더 해야 되니까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학을? 더 해야죠. 수학 근데 진짜 힘들어요, 대학 가면?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애들. 이게 내용이 이해가 어려워지는 건 있는데 막 고등학교 때처럼 문제를 와다바바바 풀진 않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신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특히 수학에 있어서의 실전 공부법의 노하우를 부금술사님께서 말로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기간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내용 가지고 또 어머님도 좀 이해를 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또 이 내용을 공유를 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